안녕하세요. 불굽는 계란빵입니다. 이번에 청중을 사로잡는 PPT 제작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고요. 제가 이쪽 파트로 그 직업을 삼아서 20년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전달해드릴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진행을 지금부터 잘 해볼게요. 자, 오늘 진행할 내용은 PPT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툴로 만들 것인가, 각 툴마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로 강의안을 만들 수도 있고, 미리 컴퍼스도 가능하고, 플레이그라운드도 가능한데요. 이 플레이그라운드는 사실 좀 낯서실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요거는 제가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러닝 개발 경력이 20년 차, 올해로 이제 19년 8개월, 20년 차 되는 이러닝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그 학습자들이 56,421명이 들어주었고, 그다음에 개발은 57개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매년 좀 다르기는 한데, 여러 가지 컨텐츠를 좀 겪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강조하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들기에 앞서서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할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강의 주제가 없이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주제로 뾰족하게 가져가서 강의를 하실 것인지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의 목차. 이제 주제를 선정했으면 어떤 식으로 강의를 목차를 적을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뭐 나는 만약에 뭐 책을 낸 거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했으면 뭐 책의 주제가 있겠죠. 전자책하고 비슷하겠지만. 그 주제에 따라서 목차를 선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내용을 어느 정도 구성할 것인지 먼저 이렇게 스크립트나 이런 부분들을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릿속에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정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주제랑 목차를 정확히 선정을 해야 PPT도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목차별로 세부 내용 선정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부수적인 건데 근데 목차가 있으면 세부적인 내용이 따라올 테니까 이 목차랑 주제 선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컨텐츠 작업한 건 아닌데 제가 PPT 자료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건데 쭉 이제 나열하는 거죠. 내가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할 건지, 어떤 목차를 잡을 건지, 어떤 주제인지. 그러면 이제 뾰족하게 그 목차를 정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부분을 정했으니까 기능적인 부분으로 내가 과연 어떤 강의를 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보아씨님 같은 경우는 골드랑 검은색을 이용을 잘 하시죠.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로 들어가고, 건마사님 같은 경우는 검, 요정, 몽, 하트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제가 뵙지는 못했는데, 그 분위기에 맞는 이미지나 색을 정하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랑으로 계란빵이니까 노랗게 지금 배경도 계란빵이고 뭐든지 다 계란빵에 맞춰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저를 더 알리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 색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색으로 기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미지, 어떤 뭐 사물 이런 거 다 좋죠. 그래서 닉네임에도 그런 것들이 표기되면 좋겠고 그래서 연결인 것 같아요. 다 비슷하게. 하나로 가면, 이걸 했을 때 계속 연상작용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계란빵 하면 계란빵, 계란빵 하면 노른자면 노란색.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요새는 너무 툴들이 좋으셔서 파워포인트나 미리 캠퍼스나 AI로 다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파워포인트는
설치가 안 돼 있으신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는 사람이니까 거의 대부분 오피스가 엑셀이 있다면 깔려 있으시겠죠.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로 할 건지. 나는 파워포인트가 익숙하다고 하면 이걸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파워포인트를 만든다. 그러면 파워포인트가 툴이 쉽다면 쉽고 저는 이제 사실 사용을 하니까 쉬운데 쉽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쉽다, 내가 다뤄봤다. 그렇다면 파워포인트만큼 이제 표현을 하기가 편한 건 없죠.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가 처음부터 엄청 화려한 디자인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원래 평소에 그런 일을 하시지 않는 이상 이거를 그리고 사실 강의가 되게 중요하고 주제가 중요하지 파워포인트보다는 그래도 요게 제일 쉬울 것 같다면 요거를 하시면 좋은데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그리고 만약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정말 진짜 물음표잖아요. 그러면 따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마음에 드는 템플릿이 있다면 비슷하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약간은 바꾸긴 해야겠죠. 그리고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폼을 만들어 놓으면 편해요. 다음에 쓸 때도 이걸 똑같이 쓰면 되니까. 한 번만 잘 만들어 놓으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 그리고 만드실 때 중요한 내용은 글자 크기 이렇게 바꿔서 디자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무료 폰트는 눈누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 요거는 다운받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요거는 한번 실습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그 제가 지금 듀얼을 쓰고 있어서 고개를 좀 돌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템플릿 미리 캠퍼스에 제가 미리 들어와가지고 템플릿을 모든 템플릿으로 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폼도 꽤 깔끔하고 그래서 하나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제가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요게 요런 식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캡처를 해서 자, 이 공유를 PPT로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이미지로 가져와요. 캡처를 해가지고. 근데 이거랑 똑같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비슷하게 한번 해볼까요? 요 배경, 파워포인트 요 하얀 배경 색깔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일단 파워포인트를 키시고 파워포인트 요 하얀 배경이 나오셨다고 하면 여기에 바꾸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슬라이드 마스터에, 자, 여기 홈이 있을 때 보기를 누르시고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신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 편집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페이지는 제일 처음 페이지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요 페이지에, 지금 요 페이지로 들어가 있는 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배경이 거를 제가 그리기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배경 서식으로 들어가서 색을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파란색을 선택을 하고 마스터에서 닫아보시면 일단 색이 채워졌어요. 근데 배경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색을 안 채우셔도 되는데 일단 색을 채우면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겼을 때 마스터에서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해놓으시면 편해요. 근데 만약에 색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마스터 배경을 바꾸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일단 파란색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가져오신 이 페이지에서 비슷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색은 좀 다르게 했죠, 제가. 여기도 보면 글자를 여긴 작게 하고 여기는 좀 굵게 하고 여기는 좀 색을 연하게 했어요. 좀 비슷하게 해보는 거예요. 글씨를. 아, 네. 우선 영문은 안 쓰고 이렇게 따라 해보,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보시면 요거 글씨를 하얀색으로 일단은 다 바꿀게요. 그래서 위치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아래도 영문으로 이렇게 치고 여기 위에 텍스트는 안 쓰는 걸로 하고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진짜 쉬운 게 글자 딱 세 개만 넣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메인이니까 기본 폰트보다는 좀 글자가 좀 예쁘게 보이는 디자인 폰트로 쓸 것 같아요. 디자인 폰트들을 제가 되게 많이 깔아놔가지고 저는 이 G마켓 사스도 되게 좋아하는데 요새는 무료 폰트를 엄청 많이 다운받을 수 있어서 되게 예쁜 폰트들이 많아요. 아까 보시면 제가 차이를 좀 보여드리면 그냥 맑은 고딕으로 해볼게요. 그냥 글자 폰트만 바꿨는데도 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글자를 색을 크기를 좀 바꾸고 여기에서도 얘를 좀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비슷해요. 하게.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줄이고 그럼 요게 더 중요하잖아요. 협업 제안서는 알고 있으니까. 요 글자, 중요한 글자를 크게 하고 얘는 영문 글자를 아까처럼 디자인 폰트, 아니, 디자인적으로 보이게 하려면 글자를 이렇게 해놓고 요 글자 색을 투명도를 바꿔보는 거죠. 글자가 보시면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이거를 이런 텍스트에 보시면 투명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보면 이걸 투명하게 했거든요. 조금 더 투명하게 해볼까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보신 디자인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색만 다르게. 근데 좀 너무 밋밋하다. 이것 너무 똑같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선 두 개만 그어도 완전 다른 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선도 좀 좋아하는데, 이렇게 선만 좀 다르게, 얇게 하고, 색을 좀 투명하게 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또 PPT가 하나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줄여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돌려서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 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무에서 유로 만드는 건 어려우니까 비슷하게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색도 바꾸고. 그렇게 하면 PPT는 사실 디자인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근데 시간은 걸리겠죠. 왜냐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나만의 PPT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한번 조합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그러면, 아, 이렇게, 이런 걸로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실습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캠퍼스에서 찾은 것들 해놓고 비슷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원분님 거를.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엄마의 브랜딩님께 제가 템플릿을 보내드렸었는데 만들어서 글자 폰트 조금 바꾸고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바꿔서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어렵진 않죠. 보시면. 한번 해보시면 조금 다르실 거예요. 아, 이렇게 만드는 재미도 있구나.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하시는 거는 이렇게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미리 캠퍼스로 하시는 거 진행을 해볼게요. 미리 캠퍼스로 만들 때는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미리 캠퍼스 템플릿이 쭉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강의안은 편하게 만드실 수 있고, 근데 이제 미리 캠퍼스 안에서만 수정이 돼요. 아까 파워포인트는 그 안에서 텍스트도 수정이 되고 하는데 그림으로 다 불러와져가지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캠퍼스가 말하자면 PPT가 되는 거죠. 이제 PPT 사용을 안 하시고 그걸 못 하시겠다고 하시면 미리 캠퍼스 사용하시면 너무 편할 것 같고 템플릿만 아니, 아까처럼 보면 디자인에 몇 개를 빼고 템플릿을 가져와서 PPT에 넣어서 거기에서 수정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편하더라고요. 원하는 디자인이 있으면 하시면서 아니면 따라하기 힘드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리 캠퍼스 접속하셔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확인하시고 보고서 아니면 다른 디자인으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원하는 걸 얼마든지 골라서 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겠죠? 그래서 원하는 템플릿을 이렇게 고르고 요거를 내가 뭐 요거 이런 거 빼고 싶다라고 하면 미리 캠퍼스에서 다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텍스트도 내가 원하는 텍스트로 바꿀 수 있어서 되게 편하고, 그래서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목차 같은 것도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선택하셔가지고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캠퍼스는 워낙 사용이 쉬워가지고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PPT로 다운받으면은 한 장씩 넘길 때는 편하죠. 지금처럼. 저는 이제 PPT로 만들었으니까 슬라이드 쇼가 가능하니까 편한데, PDF로 만약에 다운받아서 하면 불편하니까 그냥 미리 캠퍼스를 해가지고 다운받으실 때 PPT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미리 캠퍼스를 지나서 플레이그라운드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좀
생소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번에 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새 이걸로 맨날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데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렇게 홈페이지가 뜨실 거예요. 그 홈페이지에서 만드실 수 있는데 만약에 PPT나 미리 캠퍼스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플레이그라운드 사용해서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PPT 기능이나 미리 캠퍼스 기능은 아닌데 전문성보다는 약간 스토리 위주의 강의가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더블아이 파파님 강의를 했었는데 요 강의할 때 요 스토리 형태로 강의를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강의안 만들 때 이렇게 PPT 넣고 뭐 텍스트도 넣고 그런 거 너무 불편하다 못하겠어 그러면 요걸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일단 강의안은 요랬어요. 그 제가 강의 내용이 글을 쓰면서 바뀐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글을 쓰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글을 쓰고 나서 내가 계속 어떻게, 왜 글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글을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형태의 스토리 위주의 강의였는데, 요 미리 캠퍼스로 이미지를 만들다 보니까, 확실히, 딱 봤을 때 글하고 매칭이 잘 되는 거예요. 글을 넣고, 글만 넣는 것보다는 그림을 넣는 게 훨씬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제가 지금 플레이그라운드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구글로 했고 들어가셔서 이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뜨실 거예요. 여기 왼쪽에 이 창에 영문을 그러니까 원하는 이미지로 만드는 텍스트를 넣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영어가 너무 약해서 그냥 구글 번역기로 하면 엄마의 브랜딩님 소개로는 제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만약에 한글로 일하는 엄마. 근데 이렇게 하면 일하는 엄마가 외국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한국에서 일하는 엄마. 이렇게 쳐서 이 플레이그라운드에 누르고 이 아래 버튼을 눌러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금세 얘가 만들어졌거든요. 만약에 내가 일하는 엄마로 성장하는 이야기다. 그러면 일하는 엄마의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 만들어진 이미지를 그냥 파워포인트에 넣고 글자 쓰시는 글자로 넣으시면 금세 하나가 돼요. 그리고 제가 요새 다른 거 할 때 많이 쓰는데, 새벽 길가의 핀 꽃. 네, 꽃들 이미지를 되게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여러 가지 한번 해보면, 이렇게 길가의 핀 꽃이 사진처럼 나와요. 퀄리티도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게 진짜 신박한 앱이다. 아니, 신박한 사이트다. 요새 AI가 정말 다 해주네. 제 지금 뒤에 배경도 줄리안이 만들어주셨는데, 계란빵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만들면, 사실 아까 그 텍스트나 이런 걸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좀 되게 재밌고, 신났다. 그래서 되게 신나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거 책 내실 때, 전자책도 이런 이미지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엄마의 브랜드님이 그 아들, 그 안혁 작가님,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드님 책 내실 때도 요거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아, 강의에 사용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툴 같은 것도 배우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PPT로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리고 미리 캔버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마지막에 플레잉 그라운드 AI까지 이용해서 강의를 만들기를 해봤는데,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PPT가 되게 편한 사람이라 파워포인트로 제가 강의하는 거를 만드는 게 제일 편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 미리 캠퍼스도 좋았지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걸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파워포인트가 제일 좋았고, 그리고 정말 빠르게 생각하지 않고 디자인 생각하지 않고 만들 때는 미리 캠퍼스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요새 너무 빠르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요 플레이그라운드도 사용하는 요 방법도 되게 좋았다. 세 가지 다 적절하게 섞으셔서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 뭐 꼭 하나를 고집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 같아요. 이제 스티브 잡스가 PPT를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잖아요. 성공적으로 이분은 뭐 물건을 파는 사람이지만 강의에 좀 대입을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숫자나 의미를 넣어서 그리고 슬라이드는 눈에 띄게 그리고 하시다가 뭐 잘못됐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게 사실 PPT는 강의할 때 부수적인 거죠. 왜냐면 실제로 나의 강의나 나의 생각이나 내가 말하는 게 제일 강의는 중요하고 강의를 할 때 내가 길을 잃지 않게 PPT를 만들어주는 건 사실 부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어떤 걸까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너무 잘 만들지 않아도 나의 의도만 정확히 들어간다면 그게 사진이든 글이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중을 딱 사로잡는 PPT는 디자인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잘 짚어서 말씀하시는 거를 PPT로 잘 적용을 하시거나 미리 캔버스나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하시는 거지. 딱 이걸만 잘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강의를 하실 때 사실 PPT보단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되게 많이 하고 오시는 분들은 확실히 강의가 좋아요. 그리고 강의 평가할 때도 강의 점수가 높아요. 근데 그냥 줄줄줄줄 이 PPT를 만들어서 내가 할 얘기를 다 했는데 줄줄 읽으신 분들은 강의 평가도 진짜 꽝이에요. 다시 쓰지 말라고 클레임도 올라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반복해서 연습하고 강의를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부수적인 거는 프레젠테이션이다. 부수적인 것들을 잘 준비를 하면 조금 더 부가적이게 되고 실제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가장 안 좋은 거니까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은 붓으로 가져가시고 나의 강의, 실제적으로 중요한 내 주제나 강의를 더 돋보이게 하는 PPT를 만드셔서 강의를 잘 성공적으로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글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 블로그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죠? 그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